경기도도 이번 연도 안에 담배 거리 기준을 100m로 확대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국이 담배 거리 100m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겠죠? 담배 취득도 어렵고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점포 오픈이 제한되어 앞으로는 편의점 오픈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며 그만큼 점주임차 점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국에 편의점 창업은 괜찮을까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1년 넘게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백신이 나오고는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여 도대체 언제 끝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피스, 대학가, 학교, 학원가, 유흥가, 관광지 등 여러 상권들이 마비되다시피 한 까닭에 1년 사이에 식당, 옷가게, 노래방, 헬스장 등등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타격을 받지 않은 업종은 배달음식점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PC방도 배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배달 열기가 후끈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배달 창업뿐만 아니라 이 시국에 인기 있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편의점인 CU, GS,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이 브랜드 편의점의 점포 수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수년 전부터 생각하셨을 겁니다. 브랜드 편의점 기준 2018년도 말 약 42,000개 점에서 2019년 말 45,000점으로 3,000점이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인 2020년도에도 점포수 증가는 계속되어 점포수가 48,000개에 육박하였습니다. 2년 만에 거의 6,000점포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점포 숫자는 오픈 숫자와 폐점 숫자를 합친 순 증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GS, CU, 세븐, 이마트24 합쳐서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500개는 거뜬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폐점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200개 정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모든 상권의 편의점이 특수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피스, 대학가, 학교, 학원가, 유흥가, 관광지와 같은 상권들은 매출이 많게는 8, 90% 이상 빠졌고 평균 50% 정도 빠져 여느 자영업자들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편의점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 상권들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사람들의 소비에 힘입어 대부분 매출이 평균 10에서 20% 정도 상승 중이며 냉장 안주 포함 안주류, 양주 와인, 맥주 소주와 같은 상품군들이 전년 대비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숙취해소 음료나 아이스크림, 컵라면 같은 회식 후 디저트나 숙취해소로 먹을 수 있는 상품군들의 매출이 수직 하락하였습니다. 할 거 없으면 편의점이나 해야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내뱉는 말이었지만 고용시장이 코로나 쇼크에 빠짐으로 인해 이제는 농담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젊은 점주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저 역시 작년에 오픈한 점주님 중 50% 정도가 20, 30대 점주님이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편의점은 점포 인테리어, 시설 장비에만 수억 원을 쏟는 다른 업종에 비하면 2천만 원 정도대의 회사 투자금과 임대 보증금 정도만 있으면 회사에서 인테리어와 시설 장비를 거의 무상으로 해주어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어 큰돈 안 들이고 별다른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투자금이 없으면 회사에서 현금 일부를 지원을 받아 오픈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는 비용이 있으면 본인이 가져가는 로열티가 작아져서
운영하면서 힘들어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창업은 투자금도 얼마 안 들고 누구나 쉽게 말처럼 간단한 일일까요? 편의점 점주님들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인건비 등에 치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점포들이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50m, 100m마다 골목 하나를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인구 대비 2배가량 많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인데 브랜드 편의점만 5천 점포 가까이 되니 1000명당 한 개인 꼴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개인 편의점, 마트, 슈퍼를 포함하면 1000명당 한 개 꼴이 아닌 500명당 한 개 꼴이 되겠죠?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산업의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급격하게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편의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일단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가 편의점에서만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도 온라인과 아직까지는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단순한 소매점이 아닌 식당, 카페, 치킨집, 빵집 등을 대신하는 만능 복합 스토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택배는 물론이고 배달, 금융, 물품 보관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슈퍼나 마트 같은 소매점들도 편의점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이고요. 전체 오픈의 20-30%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겠죠? 야간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장비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며 인건비 부분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어 이제는 24시간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술, 맥주 같은 주류도 자판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곧 몇 년 안에 보편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쇼크로 요즘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이라고 하죠. 취업 기회가 더 줄어든 청년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휴직 중인 여러 업종의 종사자들, 구조조정에 타겟이 된 중장년층들이 눈을 돌릴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적고 코로나 여파에 조금이나마 영향이 덜한 편의점 창업이 솔깃해 보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지인들한테 편의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에서도 힘들다며 누구나 말리는 편의점 창업은 오프라인 마켓과도 경쟁하기 힘든데, 심지어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같은 유사 업종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지금도 수백 개의 점포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브랜드 편의점 기준 한 달에 500개 점포씩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가 가장 중요한데, 19년도부터 현재까지 담배 거리가 서울 지역은 모두 100m로 변경되었고 경기도 및 지방 일부 지역들의 담배 거리도 100m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도 이번 연도 안에 담배 거리 기준을 100m로 확대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국이 담배 거리 100m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겠죠? 담배권 취득이 어렵고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점포 오픈이 제한이 되어 앞으로는 편의점 오픈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며, 그만큼 점주임차 점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야간 시간대 무인화는 아무리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5년 뒤에는 심야 시간대 담배, 주류 판매는 물론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보편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국에 괜히 수억 원 들여서 식당이나 카페 등 타 업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창업은 투자금도 제한이 되고 별다른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수익만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창업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큰 돈은 벌지 못하겠지만 제 기준은 월세 내고 세금, 인건비 정도만 나오는 매장이 있다면
오픈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은 매출 200만 원, 마진 30% 이상 정도 나오면 5년 뒤 재계약 시점에서 억 이상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재계약 조건 시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점주임차 타입의 편의점은 계약 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5년 뒤 재계약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의점으로 성공하기에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어느 사업이든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나마 편의점은 상권 분석을 2일 정도만 해보면 성공은 모르겠고 실패할 곳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 공부도 하시고 점포 보는 눈을 기르고 매물도 수십, 수백 가지 보시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신이 아닌 이상 매출은 정확히 맞추지 못하며 본부임차 점포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종착지는 점주임차 점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변하는 시대에 맞춰 내 점포를 빨리빨리 그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고 매출만 어느 정도 된다면 재계약 시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소 월세 내고 세금, 인건비 정도 나오는 기준입니다. 이거 이상 벌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의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2억 이상 투자하시면 돈 많이 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젠 오픈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상권에 오픈을 하는 것이 좋고 무인 편의점들과도 무한 경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도 모두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오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매출점도 함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출점이 아닌 철저한 상권 분석으로 내실 있는 점포 개발을 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쉽지는 않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